중동하면 떠오르는 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전쟁, 테러, 자살폭탄, 유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언제 터질지 몰라. 자, 가장 최근 거 가져왔어요. 탈레반 8월 15일 날 아프간을 점령했죠. 자, 아프간이 이 친구들이 탈레반인데요. 이 친구들이 쓴 검은 터번은 이거 높은 성직자 아니에요? 이거랑 달라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터키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위에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여기 뭐 타지키스탄 여기 있고요. 밑에 파키스탄 있고, 그다음에 인도 있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 근데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나라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결국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에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다가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고요. 10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소련이 못 참고 탈레반에 의해서 쫓겨나. 그러다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2001년에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 그래서 미국에 의한 꼭두가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다가 탈레반은 그 사이에 어때요? 미군에서 쫓겨났다가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라 이 주변부, 즉 파키스탄 요쪽에나 탈레반의 근거가 요쪽 남쪽 지방이거든요. 파키스탄 근거한 요쪽 지방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가 세력을 키워와서 드디어 금년에 8월 15일 날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탈레반의 문제가 뭐가 되나요?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가장 극단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이슬람 자체로 그대로 접목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은 극단주의야, 이슬람은 테러 분자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부르카, 이슬람 어디에도 꾸란 어디에도 부르카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씌워라 없습니다. 근데 탈레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꾸란 어디에도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요. 쿠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여성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하고 그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도나 규정을 바꿀 정도로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탈레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게 사실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좀 다르고 동남아시아 이슬람이 다르고 이렇게 탈레반처럼 해석하는 이 이슬람이 다르고 극단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이슬람이 다르고 원래 이슬람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외부에서 특강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크리스찬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왜냐하면 제가 중동 이슬람 전문가다 보니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이슬람 친화적으로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혹시 무슬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가급적이면 이슬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을 받음으로써 불안해하는 게 주위 국가들이죠. 파키스탄, 이란, 이쪽 스탄 나라. 그 다음에 중국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여기 와칸 해랑이라고 이 회랑, 이 땅에서 바로 중국 땅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신장 위구르, 중국의 신장 위구르는 뭐예요? 위구르가 무슬림들이거든요. 무슬림 집단이 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극단주의 무슬림들하고 요 와칸 해랑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이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들이 자꾸 중국으로 또 분리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것 때문에 여기 굉장히 탄압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거지, 불안한 거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그 국들에게 어떤 불안적인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요거는 길게는 안 가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동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갈등, 테러, 전쟁인 거야? 라는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 그리고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대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은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지금의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유럽의 발칸 반도, 헝가리까지 지배를 했었다. 그런 대제국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하고 한편,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을 벌였죠. 근데 프랑스는 유럽 쪽에서 싸웠어요, 주로. 근데 영국이 아랍,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쪽에 와서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어때요? 해상 제국이잖아요. 영국은 육로에서 특히나 사막 지역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헤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영국이 헤맬 때 그때는 국경이 없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레바논이 시리아라는 국경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메카라는 곳을 다스리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고전을 면하고 있던 영국에게 맥마흔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때 메카는 어때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독립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후세인이 영국의 맥마흔한테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너네들 도와줄게, 전쟁하는데. 너네 이 사막 지형 잘 모르잖아. 내가 도와줄게. 나 이 지형 잘 알고 오스만 제국 잘 알거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전쟁 끝나면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해줘. 라는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동 분쟁과 갈대의 주요 요인이 되는 사람인데요. 왼쪽이 사이크스, 오른쪽이 피코크. 즉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관이 서로 협정을 비밀 협정, 그게 사이크스 피콕 협정이잖아요. 1916년에 협정을 맺어서 야, 이거 전쟁 끝나면 너네는 여기 다스려, 우리는 여기 다스릴게. 그러니까 맥마흔 서한을 보냈던 요 같은 지역을 가지고 사이크스 피콕은 또 다른 비밀 협정을 맺어요. 같은 지역을 가지고. 그런데 또 비슷한 시기에 1917년에는 영국의 외무장관이 벨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 1차 대전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쟁 전비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악착같이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을 모았던 그런 민족들이 있죠. 그게 바로 유대 민족들이죠. 유대 민족도 자금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 유대 민족들한테 야, 너네들 우리 좀 도와줘, 전쟁하는데 전비 좀. 그러면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독립시켜줄게. 나라 세워줄게.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이 맥마흔, 요 사이크스 피콕이 비밀협정을 맺던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개체들이 다른 약속을, 다른 욕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도와줘요. 영국을. 그리고 진짜 그 땅에 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게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1차 대전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이 사이크스 피콕의 협정대로 1차 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 이라크 위임 통치했고요. 프랑스, 시리아, 레바논 나눠서 통치를 했고 그 이후에 결국은 현재 아랍 22개국으로 국경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흩어져 살던 그땐 나라가 아니라 부족이었잖아요. 이쪽. 근데 부족들이 어느 날, 자, 국경을 보세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획정됐어요. 여기까지 너네 이집트다. 여기까지 리비아다. 여기까지 이라크다. 요르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되고 다른 부족이 갑자기 모여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중동 상황.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크스 피콕에 의해서 이 중동 분쟁은 씨앗을 잉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